금호타이어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분석 결과 판매 가격 전략까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4,275원으로서 2020년 말 대비 49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185%로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싱웨이 코리아가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이 7.78, 우리 한국산업은행이 7.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웨이 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퀸따오 싱웨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로 되어 있고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그 금호타이어를 먹었죠. 사적으로는 매우 섭한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손실 확대 원인은 무엇인가가 손익계산서를 본 느낌이죠. 그 원인을 추적해서 찾아가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2조 원을 달성했는데 20.5%가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1조 1천으로서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10.4% 증가에 그쳤고 스루풋율은 거꾸로 4.3%가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조업의 2021년 실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해도 그 수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원재료 상승 가격을 판매 가격에 쉽게 반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 비용은 18.2%가 증가했고 어떻게 보면 꽤 많이 상승한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93으로서 전년보다 0.07포인트 하락했고요. 영업손실 749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손실보다도 115억 원이나 더 크게 큰 영업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더 커진 것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보면은 제품, 상품, 반제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포함해서 전체 재고자산은 3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재고자산들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스루풋 사고방식에서는 재고의 증가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고 회전율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매출 재료비와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크게 디카플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C가 29.7%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18.2%나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은 전년도 42%에서 40%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주요 비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운영 비용 중에서요.
인건비가 3,41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전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는 8.4%나 떨어졌고요. 직원 수는 그 대신 23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대거 입사를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년도 인당 평균이 7,860만 원이었는데 그 7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 수준에서 한 2천 정도 약한 거고 중소기업 수준보다는 약간 많은 그 정도 수준의 임금 수준이 나타나네요. 근데 2019년도는 6,100만 원 수준뿐이 안 됐는데 싱에이 코리아가 인수할 당시가 아마 2019년인지 2018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2020년에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월급도 올려주고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댓글을 다신 독자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영업 손실이 되다 보니까 여지없이 그 가격 이 평균 임금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0.4%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운반비 및 선임이 대거 그 2,647억 원이나 발생했는데 전년도 1,000억 원도 안 되던 수준이었는데 이게 그 운반비 및 선임이 그 내륙 운송도 있겠지만은 해외 그 선박 운송 그 금호 타이어가 생산한 그 제품들이 중국으로 가는 건지 뭐 다른 나라도 수출이 되는 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운임도 엄청 많이 가격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그렇게 급격히 올랐구나 하는 거는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회사는 그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그 스카이 홀딩스가 표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 범위고요. 그래서 그 BWCA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2단계가 일치합니다. 2단계 회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패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단계로서 현금 흐름 기준 재고자산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14억 원 나갔는데 재고가 414억 원 증가해야 되는데 341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7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그 날라간 돈은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은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2021년도는 클리어하게 일치합니다만은 2020년도와 2019년도는 2019년도 6,800만 원 정도 잔잔하게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은 잔잔하게 차이가 있고 2019년도는 10억 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측할 단서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금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다른 데이터의 신뢰성도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은 또는 상승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이 그 입증이 되려고 그러면은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다음 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미래 가치는 7.7% 정도 상승을 했고 소폭 주가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인식이 되는 팩트입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크게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손실이 났다는 얘기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느려진 게 또 문제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추론했는데 4.1%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재료 가격들은 19%에서 47.4%까지, 이거를 단순 평균에서 몇 프로 올랐다고 얘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설득력은 없을 겁니다. 아마 가중 평균, 그 매입액 비중, 이 품목별로 매입액의 그 차이가 있을 거고요. 가중 평균으로 해서 산출된 그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거를 금호타이어의 시간을 들여서 산출을 해봤습니다만, 크게 상승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4.1%가 제품 가격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거는 제품 가격이 내려간 거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원재료 가격 인상률은 가중 평균값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 단순 평균도 적용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핵심은 스루픈율이 유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일일이 모든 그 원자재를 다 추적할 수는 없을 거고, 주요 원자재 A, B, C 정도만 뽑아가지고 인상률을 얼마인가 해가지고 단순 평균 해도 의사결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매입 주석 데이터를 보면은 회사는 투입액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액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투입액으로 그 금호타이어는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 모양인데, 공시되는 기준을 1조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단가 인상률이 있는데 그거를 곱해가지고 증가액이 얼마냐 이걸 봤는데, 1조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만, 투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도 자료는 7,699억 원이 투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금액이 거의 3천억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그 기타 부분은 이제 역산해서 뽑아낸 거고요. 요거를 보면은 금액으로 증가된 부분이 38%인가, 지금 이 화면상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걸 지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음 장에 또 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 전략표라고 제가 이렇게 착상을 내서 만든 건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호타이어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18%나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초등학교 학생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터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왜 그런 느낌을 받냐 그러면은 2020년도에 매출액이 1조 7천억이었는데 원재료비가 8,440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이 8,643억 원이 나와서 스루풋율이 51%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목표를 세울 때 원재료 가격이 39%가 증가를 했다면 원재료비가 1조 2천억 가까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를 매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굿 이너프 원재료 연동형 가격이라고 제가 산식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A 프렌 판매 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이 2조 3천억 원입니다.
현재 판매가에서 곱하기 1 더하기 원재료 인상률, 그 다음에 더하기 증분된 수루품률. 근데 증분된 수루품률도 더 이익은 벌지 않더라도 원재료 가격만 인상해보자. 그래서 그냥 똑같이 51% 전년도 기준으로 가져간다면은 2조 3,750억의 매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은 2조뿐이 못해가지고 3천억 정도를 매출 달성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인상률로는 21%밖에 인상을 못 시킨 형태가 됩니다. 아까 그 제품 가격은 뭐 4점 몇 프로 올라갔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매출 구조가 있을 테니까 결국은 뭐 단가로 그 비교하기는 어렵고 매출액을 해서 비율을 해본 건데요. 매출액이라는 것이 매출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프렌이라는 가격 결정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현재 판매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가정을 하고 원재료 가격은 요거는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구매한 가격이 있으니 거기에서 판매 가격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원재료 인상률, 그 다음에 목표 수루품률 51%, 거기다가 증분된 수루품률인데 이것은 이제 안 올리기로 하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A프렌하고 가격 차이는 좀 날 거지만 이게 좀 B가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A프렌으로 안 될 때는 B프렌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C프렌이라는 게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산출해내는 방식이 또한 제가 창안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여기다가 공개를 하면은 운영비용 더하기 영업이익 목표, 수루푼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에서 그거 가격을 더해가지고 수루푼열로 나누면 됩니다. 이 자관 A, B, C 프렌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수루푼율이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근데 수루푼율이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거죠. 스루풋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단가에서 원재료비 뺀 게 스루풋이거든요. 이거는 뭐 구멍가게 산수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51%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루풋율이 중요하게 그 판매 전략을 하는데 그냥 쓰면 된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할 필요도 없고 제조 원가가 얼마 나와가지고 뭐 그거를 또 거래처한테 심사받고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든 게 원가 회계죠. 한 100년 동안 이 원가 회계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죠.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는 투자한 게 없고 거꾸로 224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EAT 현금 순이익은 1000억 원대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6.2%로고요. 이것도 좀 6%가량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881억 원을 더 대출을 해줘가지고 차입을 해서 55.1%에서 60.8%가 됐습니다. 벌써 2020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이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돌아간 해라 그러면 결국 1년 운영을 하고 임금을 올려줬다 좋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부채를 늘렸다는 얘기고요. 경영권 방어선이 50%인데, 이 60%면은 경영권 간섭을 받게 돼 있거든요. 대출은행으로부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최종 268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대출을 받고서라도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뭐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현금상으로는 268억 원의 현금이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보포에는 7.4%고요. 결손금률은 증가했습니다. 조금. 그리고 누적 자본은 작년 0.45에서 다시 0.4로 자본을 까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금호 타이어가 회생이 되는 게 아니고 쌍용차와 같은 신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누적 자본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판매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싱웨이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투자회사만이 아니고 또는 타이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아마 국제적으로 무역 관행에서 트랜스퍼 이전 가격이라는 것이 많이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가 있고 세계 각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가장 이 그룹 전체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이전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좀 한국에서 생산한 타이어 가격을 싸게 중국이나 다른데 넘기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싸게 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선 나가지고 나중에 손 털고 금호 타이어에 노아온 타이어 기술을 빼간 다음에 이제 손 털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 타이어가 무슨 뭐 큰 기술이 있겠냐 하지만 몇 년 전에 이 분석을 시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금호 타이어가 다른 건 몰라도 전투기 비행기 타이어 전문 메이커다 하는 얘기거든요. 한국 타이어에서는 만들지 않는 금호 타이어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에서 비행기나 이런데 특수 타이어들이 금호 타이어의 어떤 장점이었다면은 그런 걸 보고서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거 아닌가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기술을 다 배웠으니 이제 좀 손 털고 나가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기업이 적자가 나고 이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좀 골치 아프고 불쌍해지는 거죠. 항상 미래가 어떤지 불안해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버틸 만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0.8%가 기왕이면은 뭐 누가 자본주든 중국 자본이든 미국 자본이든 뭐 어디 자본이든 기업이 이익을 내서 국내에서 말하자면은 과실이 국내에 좀 배부 분배가 돼가지고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